1세대 파나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포르쉐 매니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니아들한테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 차가 어떤 차다라는 정의를 내리지도 못했었고, 심지어 포르쉐에서는 어떤 사람들한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자라는 의견도 분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 출시되고 길거리에 하나 두 대씩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911 같은데 차가 되게 크네. 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거 보니까 되게 잘 나간다. 이 차를 타본 사람들은 차가 되게 딱딱한 것 같은데 또 차 안에서 잠도 잘 와. 되게 안락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점점 이 차의 장점이 드러나면서 이 차를 싫어했던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환영을 받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1세대 파나메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포르쉐에서 911의 감성을 좀 더 준다고 해서 무겁고 묵직하고 심지어는 서킷에서 탈 수 있는 법을 익히고 이런 것들에 치중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럭셔리함을 추구하는 운전자들한테 조금씩 외면을 받기 시작했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했던 사람들한테도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2세대 파나메라는 그런 아쉬웠던 부분들이 싹 배제되고 나왔어요. 이 파나메라는 어떻다? 아직까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나올 영상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파나메라 4E 하이브리드 스포트리스모 시승 중입니다. 현재 일단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적산 거리계는 0으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약 80%가 현재 찰징된 상태고, 주행 가는 거리 30km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시내 주행을 하고 있어서 속도가 60km 이상은 거의 넘어가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도와 그리고 약간의 고속도로 이렇게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기로 갈 수 있는지 전기 모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모드가 전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스포츠 플러스가 있어요. 참고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운행하게 되면 전기 충전이 아주 잘 됩니다.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일반 토요타 프리어스의 그 복합 하이브리드 방식은 아니고, 요즘 토요타 프리어스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옵니다. 프리어스 프라임이라고, 그거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전기로만 차를 주행할 수도 있고, 휘발유만으로도 차를 주행할 수가 있고, 같이 동시에 복합적으로도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운행 방법이 있죠. 일단 전기차하고 가장 다른 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솔린으로만도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꼭 전기가 없어도 기름을 넣고 운행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 100% 전기차는 전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전문 충전소를 가야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충전을 할 수 있고, 물론 집에서도 충전이 가능하지만 집에서 충전할 때는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많은 전기차 오너분들이 전문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충전소를 갔다 왔다 해야 되고, 거기서 또 충전해야 되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여러모로 시간과 거리가 소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신형 파나메라의 좋은 점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카이엔하고 비슷한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 파나메라보다 신형 파나메라는 엔진이 역시 3.0 터보 엔진으로 바뀌면서 차가 상당히 운전하기 편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묵직한 기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차가 가벼워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차가 이상하게 변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폭넓게 많은 운전자 기준으로 본다면 차의 운전자, 여성 운전자도 있고,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 힘을 많이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기존의 파나메라는 악셀레이팅도 그랬고 브레이킹도 그랬고 핸들링도 그랬고 좀 더 무거운 면이 있었어요. 근데 신형 파나메라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살짝만 밟아도 차가 잘 나가고, 살짝만 밟아도 차가 잘 쓰고, 그리고 살짝만 핸들을 돌려도 차가 민첩하게 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운전하실 수 있다, 이런 게 이번 신형 파나메라의 가장 큰 변한 점이고, 또 하나는 차가 시트가 좋아졌어요. 기존 파나메라도 시트 조절 범위가 되게 넓어서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나온 신형 파나메라는 아주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마사지 시트의 옵션은 없는데, 제가 다른 파나메라에서 마사지 시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감히 판단하기엔 현재 나오는 자동차 마사지 시트 중에선 가장 이 눌러주는 힘이 센 것 같아요. 현재 6.6km 주행했는데 전기 주행거리가 22km 남았습니다. 시내 주행이고요. 그다지 막히지 않은 길을 평균 한 50km 정도, 60km 정도 이렇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의 또 다른 느낌을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대를 봤을 때는 럭셔리 세단과 비슷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현생 배경이나 드라이빙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요.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아우디 A 시리즈 이런 것들하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를 움직이거나 운전을 할 때 느낌은 스포츠카다, 좀 더 큰 911이다 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파나메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의 어떤 무게감이나 핸들링감 때문에 911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온 파나메라는 그런 무게감이나 이런 핸들링이 911의 어떤 사뿐함, 그런 것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큰 911을 몬다고 생각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 재밌어요. 되게 민첩하고, 밖에서 볼 때는 차가 덩치가 커 보이니까 둔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하나 없이 스포티하게 운전할 수 있는 좋은 차인 거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힘을 말씀드리면 이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는 스포트리스모하고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똑같아요. 3.0의 터보 엔진인데 그게 한 330마력 되고요, 전기 모터가 한 130마력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해서 대략 400마력대 중후반이 나와요. 마력수를 비교하자면 BMW M3보다도 더 좋죠. 물론 M3는 이 차보다 가볍고 몸집도 작고 하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달려나가는 느낌이 훨씬 더 가벼울 수 있고 잘 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파나메라는 덩치가 크고 무겁고 할 뿐이지 되게 잘 나가요. 타임을 재보면 M3보다 많이 지겠죠. 그래 봐야 제가 보기에는 차 한 대 차이, 제로 100 기준으로요, 한 대 차이는 뭐 크긴 하지만,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전히 전기 주행 모드고요. 자, 전기가 45%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주행 가는 거리가 16km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행했던 거리는 11.4km고요 주행 가는 거리와 현재 주행하는 거리가 거의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전기를 가득 채웠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적어도 30km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차의 브레이크는 일반 브레이크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전기 에너지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재생산하는 느낌이 사실은 발끝으로 살짝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은 30km, 적어도 40km 밑에서 주행하다가 밟을 때 브레이크의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이상 일반적인 속도로 주행하거나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밟을 때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그리고 30-40km 밑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별 차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쉐의 브레이크 성능은 여러모로 좋다는 게 정평이 나 있고, 이 차도 그 정평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파나메라하고 파나메라 스포츠리스모하고의 주행 느낌은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트렁크가 한 50리터 정도 있게 크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짐을 넣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지붕 라인이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높은 짐이라든가 큰 박스 같은 거는 훨씬 넣기가 수월해요. 제가 디자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포트리스모의 외관 스타일을 보면 또 완전히 외관처럼 차 모양을 빼진 않았어요. 트렁크 라인을 살짝 일찍 떨어뜨려서 스포티해 보이게 만든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기가 거의 다 닳아서 한 칸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현재 주행 가는 거리 6km고 아까 리셋해서 그 다음부터 주행했던 거리는 22km가 됐습니다. 아까 주행 가는 거리가 30km 였잖아요. 남은 거리가 6km라고 하면 26km까지는 주행할 것 같아요. 이제 2km 주행 가는 거리 나왔고 26km나 27km 정도 주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게 한 80% 정도 차징했을 때 주행 거리고, 아주 가득 충전이 됐을 때는 적어도 30km는 제가 지금 주행했던 조건, 약간의 고속도로, 약간의 국도, 약간의 시내길을 막히지 않게 운전했을 때 충분히 거리가 나올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한 단계 하단 세팅으로 바뀌고요, 약간의 핸들링이 딱딱해지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달라지는 건 사운드입니다. 스포츠 플러스보다 스포츠 모드에서 더 팝콘 튀기는 소리가 많이 나고요, 엔진 사운드 소리가 더 우렁차게 나요. 그러니까 사운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다니시면 아주 재미있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좌회전에 갇혔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캐나다는 좌회전하는 게 참 일입니다. 지금도 좌회전을 계속 못하고 있어요. 저쪽은 직진차가 우선이고 저쪽은 좌회전이 우선입니다. 제가 제일 늦게 가야 되는 라인인데 덕분에 저희 건너편에 있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건너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거의 한 1분째 서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좌회전을 합니다.
이 차는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 오디오 옵션이 있죠. 포르쉐는 보스 오디오와 버메스터 오디오를 선택을 하시면 이 A필러 중간에 트위터 스피커가 들어가요. 이 차는 보스 오디오이기 때문에 트위터 스피커가 저기 앞유리 앞에 여기에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컵홀더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컵홀더가 올라와요. 이게 뭐가 좋냐면 아시겠지만 컵홀더 밑에 예를 들어서 커피가 좀 흘리거나 어떤 음료수가 흘렸을 때 닦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물론 그 커버를 꺼내서 닦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기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커버를 쓰지 않을 때는 올려놓고 써서 안에 먼지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고 닦기도 되게 편하게 만들어졌어요. 방금 사운드 들으셨죠? 여기 스포츠카 나온 느낌이 납니다. 이런 외관형 스타일의 자동차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죠. 이 차를 타보니까 더욱더 비교될 만한 차량이 없더라고요. 고급 세단과 비교하자니 너무 스포츠한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마세라티와 같은 럭셔리 스포츠카와 비교하기에는 안락한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되질 않더라고요. 이 차를 비교할 만한 차는 또 다른 파나메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파나메라 안에서도 파나메라 4가 있고 4S, 이제 GTS, 터보 S, 터보 SE 하이브리드 여러가지 출력적인 면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출력적인 부분 외에도 이규젝티브라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탈 수 있는, 그리고 공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파나메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파나메라들이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느낌은 스포츠함이에요. 모두 다 트랙에 갖고 올라갈 수 있다. 서킷 안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모든 파나메라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 스포트리스모 차량은 가족끼리 여행적인 측면이라든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더해진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트에 가서 큰 박스에 짐을 샀는데 파나메라엔 들어가진 않지만 스포트리스모엔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정말 재밌는 차다, 정말 이 차를 어떻게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될지 상상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신형 파나메라 4 E 하이브리드 스포트리스모 영상을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곧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